자, 오늘은 이제 2024년도 1학년 1학기 이제 영덕고등학교 기말고사 한번 이제 풀어보도록 할게요. 그래서 이번에 워낙 어려워가지고 뭐 이제 다들 좀 이제 결과가 좀 실망스러운 부분도 있고 그렇기도 한데 그게 이제 또 많이 어려워서 이제 그런 거니까 선생님들 풀어보니까 확실히 이제 어렵더라고. 어렵게 선생님들이 내셨어. 그리고 좀 시간도 많이 걸리고. 그런데 이제 다시 보면은 이거는 충분히 할 수 있었던 건데 뭐 이런 느낌이 되는 그런 문제들도 있을 거예요. 그래서 한번 확인해 보도록 합시다. 자, 21번 거꾸로 갈게요. 뒤에서부터 한번 봅시다. 좀 가장 이제 어려웠었던 문제가 좀 아닌가 싶은데요. 자, 좌표평면 위에 이제 세 점 A, B, C가 있어. 그래서 우선은 좀 그림을 되도록이면 그럴듯하게 이제 그리는 것부터 한번 시작을 해봅시다. 그래서 A는 이제 6,4니까 한 1, 2, 3, 4, 5, 6, 그 다음에 1, 2, 3, 4 대략 한 요 정도가 되고요. 얘가 A 6,4라고 하고, 그 다음에 B는 이제 마이너스 1,5, 마이너스 1,5 한 뭐 이런 정도. C는 마이너스 2, 마이너스 2. 그래서 마이너스 2, 마이너스 2면은 3, 4분면에 있는 뭐 이런 점이 돼요. 얘가 이제 C점이고, 그래서 A, B, C를 이제 같이 지나는 이런 요 원이면은 뭐 대략 이제 원이 이런 식으로 이제 나오게 될 거예요. 자, 그럴 때에 지금 이제 C점, 즉 마이너스 2, 마이너스 2, 여기서 이제 접하는 접선이 있어요. 여기 이제 접하는 접선이 이렇게 생겼고, 얘가 이제 지금 접선 L이야. 직선 LV를 움직이는 점 P에 대해서 삼각형 ABC의 넓이와 삼각형 CBP의 넓이가 같을 때 삼각형 CBP의 이제 외심의 좌표를 이제 구하라. 뭐 그런 거예요. 그래서 처음에 이제 외심의 좌표를 구하는 거니까 우리가 이제 외심의 좌표를 구하는 방법이 해봤지만 이제 두 가지 방법이 있었잖아요. 원의 중심에서부터의 거리가 다 똑같다는 거, 그걸 이용하는 방법도 있었는데 그거는 좀 이제 계산이 좀 복잡하기 때문에 그거보다는 그 삼각형의 세 변의 이제 수직 이등분선의 교점이 이제 외심이니까 그걸 이용해서 외심을 구하는 방법도 있었어요. 그래서 처음에 이제 그렇게 하나보다 했는데 이제 문제를 풀다 보니까 요거는 굳이 이제 그렇게 좌표를 직접 구할 필요는 없었던 문제야. 그거 이제 보면서 얘기를 할게요. 자, 근데 이제 우리가 이제 좀 여기 이제 기말고사까지 오기까지 좀 이제 노력을 했으니까 이런 문제를 풀다 보면은 결국 이 원에 대해서 이제 분석을 하려면은 원의 중심, 반지름 이게 이제 나와야 될 거 아니에요. 그러면 이 상태에서는 지금 원주상에 세 개의 점이 있는 상태만 가지고는 그거를 이제 알 수가 없으니까 자, 이럴 때에 좀 일단은 그림을 좀 최대한 그릴듯하게 그려보고 이걸 이제 한번 이어볼게요. 삼각형 ABC를 만들어 보는 거야. 이렇게 그려보고 나면은 뭔가 좀 합리적인 의심을 할 거리가 생기지 않아요? 무슨 얘기냐면은 자, AC가 내가 그림을 진짜 정확하게 그렸는지는 잘 모르겠지만은 좀 지름 같아 보여. 그렇지 않아요? 그리고 여기는 이 CBA 각은 좀 직각 같아 보이지 않아? 그런데 이제 이게 진짜 그런 상황이 생겨야 지름을 알아야 중심 구할 수 있고 또 반지름도 구할 수 있잖아. 그러니까 이런 경우가 있을 수 있다는 문제에서 이제 그걸 의도하고 냈을 거라는 그런 의심을 한번 해봐야 되는 거야. 그럼 이걸 이제 확인해 보려면은 만약에 얘가 이제 CA가 지름이 맞다면요. 그러면은 여기는 이제 원주각으로서 항상 이제 직각이 나와야 되지. 그러면 이제 직각인지 여부를 확인하는 거는 AB의 기울기와 BC의 기울기의 곱이 마이너스 1이면은 서로 수직이라는 얘기죠. 그래서 이제 그걸 한번 확인을 해보는 거야. 그럼 내가 이제 AB 직선 AB의 기울기를 한번 구해 보면은 자, 요거는 6에서 1 빼면은 7이 되고요. 그다음에 4에서 5 빼면은 마이너스 1이 되니까 마이너스 7분의 1이네. 자, AB를 연결한 직선 AB의 기울기는 마이너스 7분의 1이 되고 그다음에 BC의 기울기는요. 직선 BC의 기울기를 구해 보면은 여기가 지금 마이너스 2, 마이너스 2지. 그래서 마이너스 1에서 마이너스 2 빼면 이제 1이고 1분의 5 마이너스 2니까 이제 1분의 7. 그래서 7이 나오네요. 직선 AB는 마이너스 7분의 1이고 직선 BC는 이제 7이니까 곱하면은 딱 마이너스 1. 이거 맞았어. 들어맞았어요. 그러니까 여기가 이제 서로 수직, BC와 AB가 서로 수직이기 때문에 그 얘기는 CA가 지금 이제 지름이 되면서 이렇게 이제 딱 원주각이 이제 직각이 생긴 거지.
그러면 이제 중심도 알 수 있고 반지름도 알 수가 있는 거죠. 중심은 AC의 중점이 지금 이제 중심이 되는 거고, 그 다음에 반지름도 구할 수 있을 거 아니야. 그래서 좀 미리 구해놓고 보면은 요 중심은 2분의 자, 2를 더해주면 4가 되니까 2, 그 다음에 2분의 4 더하기 마이너스 2니까 2분의 2가 돼서 이제 2,1 이렇게 나오게 되겠네요. 자, 그러면 지금 이제 구하라는 것은 뭐냐면은 삼각형 ABC의 넓이와 어떤 삼각형의 넓이가 같을 때를 얘기하고 있으니까 일단 삼각형 ABC의 넓이가 어떻게 되는지를 좀 알아야 될 거 아니에요? 그래서 지금 여기가 직각이니까 AB의 변의 길이와 BC의 변의 길이 곱해서 2로 나누면 이제 ABC 삼각형의 넓이는 구할 수 있겠어. 그래서 어차피 이제 AB 변의 길이와 BC 변의 길이는 구해야 돼요. 그래서 변 AB의 이제 길이는 얼마가 되냐면은 루트에 자 77에 49 더하기 1이네요. 그래서 이게 루트 50이 나와. 그 다음에 이제 BC의 길이도 한번 구해보면은 BC의 길이는 루트에 자 마이너스 1에서 마이너스 2 빼주면 여기도 1에다가 플러스 77에 49니까 똑같이 루트 50이 나오네요. 자, 그러니까 요 AB의 길이도 변의 길이도 이제 루트 50이었고 그 다음에 BC의 변의 길이도 루트 50이 나왔던 거야. 그러면 이 삼각형은 무슨 삼각형? 그렇지. 직각 이등변 삼각형이 나오는 거지. 그러면 이제 넓이 같은 경우에는 50을 2로 나누면 이 넓이는 지금 25네요. 자, 그러면 이제 문제에서 최종적으로 찾으라는 거는 삼각형 CBP의 넓이가 같다. 그러면은 CBP니까 CB를 한 변으로 하면서 또 다른 점 P하고 연결해서 삼각형을 만들어야 되는데 그 P점은 지금 요 L 직선 위에 있다는 얘기예요. 그러면은 하나의 경우는 뭐 이런 경우가 하나 있을 것 같아. 얘를 한 변으로 하면서 요 직선상에서 뭐 이런 식으로 연결을 해서 둔각삼각형이 나오는 거죠. 그랬는데 뭐 요쯤을 대충 P라고 하면은 이 삼각형의 넓이가 딱 25가 나오는 경우지. 그 다음에는 P가 오른쪽에 있으면 반대로 왼쪽에 이쯤에 있어가지고 또 삼각형이 만들어지는 경우가 있을 거 아니에요. 그런데 이제 문제를 보면은 맨 마지막에 보면은 단 A 값은 0보다 작다 이렇게 나왔어요. 그 A가 뭐냐면은 그 삼각형을 둘러싼 그 외심, 외접원의 이제 중점이 이제 외심이니까 그 외심의 좌표에서 x 좌표가 지금 이제 0보다 작다는 거야. 근데 이제 만약에 삼각형이 이런 식으로 나오면은 보통 이제 둔각 삼각형에서 이제 외심은 뭐 우리 이제 중학교 때 이제 그림을 생각해 보면은 이게 둔각 삼각형이면은 중심이 이렇게 있을 때 중심 바깥에 뭐 이런 식으로 이제 둔각 삼각형이 나오잖아요. 그래서 둔각 삼각형을 둘러싸면은 중심은 이 바깥에 있어서 그래서 이제 요 반지름으로 이렇게 이제 길이가 같았다. 뭐 이런 그림 이제 생각이 날 거예요. 자, 그래서 지금 이제 둔각삼각형이 이렇게 생기면은 원이 얘를 이 세 개의 삼각형을 둘러싼 그런 이제 외접원은 이런 식으로 그려지니까 중심이 오른쪽에 y축의 오른쪽에 있을 수밖에 없죠. 그러면 a 좌표가 양수가 되는 거지. 그렇기 때문에 이런 경우는 안 되는 거야. 그래서 x 좌표가 중심의 외심의 x 좌표가 이제 음수가 되기 위해서는 뭐 왼쪽에 이렇게 있어야 되겠네요. 그래서 대략 를 좀 이렇게 연장을 시켜 놓고 뭐 이런 식으로 삼각형이 만들어져서 이 삼각형과 이 삼각형의 넓이가 같다. 뭐 이렇게 이제 생각할 수가 있겠네. 그래서 요 점을 대략 이제 우리가 이제 P점이라고 생각을 할게요. 그래서 요 B, C, P 이 삼각형을 둘러싼 외접원의 이제 외심을 구한다. 이제 그런 얘기가 되는 거야. 자, 그런데 이제 지금 요 삼각형 ABC 삼각형이 지금 이제 직각 이등변 삼각형이고 그러다 보니까 요 B점 같은 경우에는 지금 BC를 이제 지름으로 하면서 지금 이제 여기가 이등변이잖아요. 그러면 요 B점은 자, 요 중심에서부터 딱 수직으로 이렇게 반지름을 이제 그었을 때 그때 나올 수밖에 없는 거지. 그러니까 우리가 이제 좀 이렇게 수평으로 세워놓고 보면은 여기가 지름이면은
얘를 밑변으로 하면서 직각 이등변 삼각형이 나오려면 이 변의 길이와 이 변의 길이가 딱 같으면서 여기가 수직이 돼야 되니까 자, 중심에서부터 이렇게 딱 수직으로 올라가서 이렇게 이제 반지름이 만들어지는 이런 상황이란 말이에요. 자, 그러면은 여기가 지금 이제 수직이 되고 그럼 여기 우리가 삼각형 CBP 요 삼각형에서의 넓이를 구하려고 하면은 당연히 요 점에서 이렇게 수직으로 선을 내려서 얘가 높이가 돼야 될 거 아니에요. 요 길이가 CP의 길이가 밑변이 돼야 되고 얘가 이제 높이가 돼야 될 텐데 그럼 이렇게 이제 수직선을 내리면은 지금 요 선은 원에서 이제 가장 요 밑변에서 높이가 반지름이 이제 많이 떨어진 그런 선이고 그러면 여기에서 이렇게 수직선을 내린다는 것은 결국은 요 점에서의 접선을 그은 거나 마찬가지예요. 요 점에서 이제 접선을 이렇게 그려서 L선에 지금 이제 수직으로 되고 그런데 이제 여기가 지금 직각 이등변 삼각형이니까 45도, 45도, 그럼 여기도 지금 이제 45도가 돼서 여기가 지금 이제 수직인데 45도니까 45도고 여기가 수직으로 되니까 그러면은 얘도 45도. 즉 요만큼이 딱 정사각형이 만들어지는 거지. 직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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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직각이면서 얘가 지금 요 반지름이니까요. 아, 내가 이제 아까 반지름을 안 구했는데 요 점에서 이제 반지름을 좀 구해 놓으면요. 반지름을 구해 놓으면 이제 딱 5가 돼요. 그리고 요 길이도 이제 반지름을 구하면 이제 5가 되는 거고요. 이런 식으로 된단 말이야. 그래서 네 변의 길이가 이제 다 이 길이하고 이 길이는 똑같은 거니까 반지름 5로 똑같아서 얘가 정사각형이 나오게 되는 거지. 그러면 이제 결국 이제 요 삼각형하고 이 삼각형이 넓이가 같다는 거는 딱 절반만 띄워놓고 보면은 얘하고 지금 얘가 정사각형을 딱 반띵한 두 개 직각 이등변 삼각형이잖아. 자, 그러면은 넓이가 똑같으려면은 요 삼각형을 하나 여기다가 합동으로 하나 더 이렇게 붙여 놓으면은 그러면은 딱 얘하고 넓이가 똑같은 삼각형이 나오겠네. 그러면서 여기가 지금 이제 직각이니까 결국은 얘도 여기도 이제 똑같이 직각이 나오게 되는 거고 요 삼각형 BPC 삼각형도 똑같은 직각 이등변 삼각형이 나온다는 걸 이제 생각할 수가 있는 거예요. 자, 그러면 이제 최종적으로 구하라는 건 뭐다? 외심의 좌표잖아. 근데 얘가 지금 직각 삼각형이야. 그러면은 중학교 때도 배웠죠. 직각 삼각형의 외심의 좌표는 어디에 위치해 있다? 빗변의 중점. 빗변의 중점. 요 직각 삼각형의 빗변의 중점인 요게 이제 위치할 수밖에 없는 거지. 지금 얘하고 얘가 지금 합동이니까요. 여기는 당연히 길이가 같고 요 빗변의 지금 중점이 자, 그 B점에서 이렇게 이제 접선을 내려가지고 L에다가 수직으로 내렸을 때 그 점이 된단 말이에요. 여기까지 좀 이해되겠어요? 자, 그래서 이제 요 점이 결국 우리가 구하려고 하는 외심이니까 얘를 이제 A, B라고 할 수가 있는 거고요. 자, 여기까지 왔어. 그럼 이제 얘의 이제 좌표를 구하면 이제 끝나는 건데. 근데 이제 여기서 그러면 이제 이 점은 뭐 우리가 이제 여기서의 접선 구하고 L의 직선을 구해가지고 뭐 교점의 좌표를 구할까? 아, 근데 이제 사실 그런 방법보다는 우리가 이제 지금까지 직선 다루면서 결국 직선은 다 기울기로 뚫어낼 수가 있었잖아. 그래서 이것도 지금 이제 요 직선이 뭐냐 하면은 이걸 지금 아직 안 구했는데 자, AC가 지금 이제 직선의 기울기가 얼마냐 하면은 요 직선은 기울기가 지금 8분의 4에서 8분의 6이 돼서 4분의 3이에요. 이 기울기가 지금 이제 4분의 3이야. 그러면은 얘하고 지금 여기는 이제 접선으로서 서로 수직이니까 그러면은 이 L선의 이제 기울기는 얼마가 되냐면은 4분의 3하고 이제 수직이 되면 마이너스 3분의 4가 되는 거지. 그러면서 얘는 이제 마이너스 2, 마이너스 2를 지나요. 그래서 이제 이 접선의 방정식은 y는 이퀄 마이너스 3분의 4에 x 플러스 2 마이너스 2 이렇게 이제 구할 수가 있겠네요. 자, 그래서 이걸 이제 정리를 해보면은 이게 4x 플러스 3y 플러스 14 이퀄 0 이렇게 나와요. 자, 그러면은 일단 높이는 지금 이선과 같으니까 높이는 5가 되고 그러면은 여기서 이제 기울기가 마이너스 3분의 4니까 기울기가 마이너스 3분의 4라는 거는 이렇게 직각삼각형을 잡아봤을 때
여기가 지금 이제 C점 마이너스 2, 마이너스 2잖아. 여기서부터 직각삼각형을 잡아봤을 때 밑변 대 높이의 비가 몇 대 몇이 돼야 된다? 기울기가 마이너스 3분의 4니까 밑변이 3K면은 높이가 4K 이렇게 나와야 되는 거지. 그러니까 사실 3대 4대 5 이렇게 나오는 거죠. 그러니까 요 빗변의 길이는 5K가 되는데 마침 요 길이가 딱 5네. 지금 반지름이 5고 얘하고 얘가 똑같기 때문에 5K가 곧 5예요. 그러면은 이것도 3K, 4K가 아니라 그냥 그대로 3, 4 이렇게 쓸 수가 있는 거지. 그러면은 지금 이제 우리가 구하려고 하는 요 점의 좌표, 즉 그 외심의 좌표 같은 경우에는 지금 요 C점에서부터 X축 방향으로 마이너스 방향으로 3만큼 가고 Y축 방향으로는 플러스 4만큼 가게 되는 거지. 그렇게 기울기를 이용해서 이제 바로 좌표를 구할 수가 있는 거야. 자, 그래서 X 좌표 같은 경우에는 마이너스 2에서 Y축 마이너스 방향으로 이제 3만큼 가는 거니까 마이너스 2, 마이너스 3에서 마이너스 5가 되는 거고, Y좌표는 마이너스 2에서 플러스 4만큼 올라가니까 마이너스 2에다가 플러스 4가 되니까 이제 플러스 2가 되겠네요. 자, 이게 결국 뭐다? 이게 A, B의 이제 좌표가 되는 거예요. 자, 그러면 이제 구하라는 거는 A 곱하기 B의 값이니까 마이너스 5 곱하기 플러스 2에서 정답은 마이너스 10 이렇게 나오게 되는 거지. 자, 이어서 20번 봐볼게요. 요 20번은 2016년도 이제 학력평가 이제 나왔었던 문제인데, 전국연합 이제 모의고사가 출제됐었던 문제인데, 그러니까 사실은 우리가 이제 모든 학력평가 기출 문제를 다 다룰 수는 없지만은, 특히 약간 지금보다는 조금 오래됐잖아. 2016년이니까 좀 오래됐지만은, 최대한 많이 좀 기출 문제를 다뤄볼 수 있으면 이제 다뤄보되, 이제 모든 문제를 풀어본 문제가 이제 다시 나올 거라 이렇게 할 수는 없어요. 그러니까 처음 보는 문제더라도 이제 쌓아온 실력과 뭐 좀 이제 수학적 응용력을 발휘해서 이렇게 좀 상황에 맞게 이제 대처할 수 있어야 돼. 그래서 지금 보면 이 문제 같은 경우 이제 좌표 평면상에 정사각형이 있어요. OABC가 있고, 그래서 이제 네 점을 이렇게 이제 잡았을 때 여기가 원점이고, 그 다음에 A는 12,0, B가 12,10이고, C가 이제 0,10이에요. 자, 정사각형 이거에 대해서 6,6을 지나고 X축과 만나는 세 직선 LMN이 정사각형 OABC의 넓이를 이제 6등분한다. 이제 이렇게 나와 있어요. 그럼 이제 6,6이라는 거는 지금 이 정사각형의 대각선의 교점이고, 자, 우리는 요 사각형 같은 경우에는 대각선의 교점을 지나는 직선은 어떻게 긋든 간에 항상 이 사각형의 넓이를 이제 2등분을 해요. 그러니까 이제 뭐 대표적으로 이렇게 그어져 있으면은 요게 지금 사각형의 넓이를 하나, 둘, 셋, 넷 이렇게 4등분을 하는 거잖아. 근데 꼭 그렇지 않더라도 지금 그림처럼 뭐 이렇게 돼 있거나, 얘가 지금 직선 L이고요. 자, 그 다음에 하음아 이건 좀 다시 해야 되겠다. 아, 수업하는데 이제 그러고 있으면 어떡해. 수업 중인데. 과자 집어넣고 쉬는 시간에 먹든지 해야지. 자, 그 다음에 M 같은 경우도 뭐 이런 식으로 해서 이 사각형이 이제 중심이라고 부를게요. 얘를 이제 지나고 있고, 그 다음에 직선 N도 이런 식으로 얘를 이제 지나고 있지. 그러면은 지금 이 세 개 직선은 모두 사각형의 넓이를 이제 4등분하는 그런 이제 직선들이에요. 그리고 여기서 결과적으로 지금 하나, 둘, 셋, 넷, 다섯, 6개 이제 부분으로 이제 나눠지는데, 이 넓이가 이제 다 똑같다는 거야. 이제 6등분이 된다라고 했으니까. 자, 그랬을 때 이제 직선 L의 x절편은 A라고 하고, A가 4보다 크거나 같고 7보다 작거나 같다. 지금 A의 범위가 4보다 크거나 같고 7보다 작다 이렇게 돼 있고요. 그 A가 어디냐면 지금 여기에요. 이 L 직선의 이제 x절편이야. 여길 이제 A라고 했어요. 그랬을 때 구하는 거는 M과 N의 기울기의 곱의 최대값을 알파, 최소값을 베타라고 했을 때 알파 마이너스 베타의 값을 구하라. 이렇게 돼 있어요.
자, 그래서 이제 이것도 접근이 쉽지는 않지만은 최종적으로 묻는 거에서부터 우리가 어떻게 풀어나갈까를 좀 거꾸로 한번 생각을 해보자면은 결국 기울기의 곱이란 거의 최대 최소잖아요. 근데 이제 우리가 지금까지 뭐 최대 최소를 구하는 방법이 뭐 가령 이차함수에서의 최대 최소를 구하는 그런 방법도 있었고, 그리고 뭐 산술평균 수학하에서 이제 산술평균, 기하평균 그런 것도 있긴 하지만은 대부분은 이차함수에서 이제 최대 최소를 구하는 그런 방식으로 했단 말이야. 그리고 지금 이제 A의 범위가 정해져 있어. 그렇다는 얘기는 지금 이제 미지수를 하나를 이제 A로 잡으라고 이렇게 돼 있으니까 지금 이 M과 N 직선의 기울기를 만약에 A로 표현할 수가 있다면은 그 식으로 표현해서 A에 관한 식으로 표현했을 때에 제한 범위가 4부터 7까지인 이 범위 안에서 최대값과 최소값을 구하라. 약간 이제 그런 문제로 해석을 할 수가 있단 말이에요. 자, 그래서 방향을 그렇게 잡아보면은 지금 여기에서 우리는 기울기를 A로 좀 나타낼 수가 있어야 돼요. 자, 그럼 이제 뭐부터 한번 시작을 해볼까 하면은 우선 지금 이제 넓이에 대한 조건이 있잖아요. 그러면은 이 사각형 전체 넓이는 가로가 10이고 세로가 10이니까 12 곱하기 12 하면 전체 넓이가 144가 나오지. 그럼 이게 지금 이제 세 개 직선에서 6등분이 돼 있다라고 하니까 6으로 나눠주면은 6, 22, 64, 24. 가령 이제 6등분된 조각 중에 하나인 요 삼각형의 넓이가 지금 이제 24란 얘기야. 그러니까 이렇게 좀 애매하게 생긴 이런 사각형들 같은 경우도 이제 넓이가 24가 돼야 되는 거지. 그럼 이 삼각형의 넓이가 24라는 거에서 이제 뭐를 알 수가 있냐 하면은 지금 이제 요 높이 같은 경우에는 자, 여기 중심이 지금 6,6이라서 요 길이가 지금 이제 6이니까 그러면은 밑변하고 얘를 밑변으로 보고 곱했을 때 6, 8에 48이 나와야 되네요. 그래서 절반에서 24가 나온 거니까 아, 그러면 여기서부터 여기까지의 길이를 8이다라는 걸 알 수가 있는 거지. 자, 그러면 이제 이게 이게 이제 길이가 8이 되고요. 자, 그리고 또 다른 이제 조건을 보면은 자, 여기서부터 이제 우리가 이제 이 삼각형의 넓이가 24라는 거 알았으니까 또 다른 부분인 요 사각형을 한번 봐봐요. 이렇게 사각형을 봐보면은 얘도 이제 넓이가 24가 나와야 되잖아. 근데 이거는 좀 그 정형적인 그런 사각형이 아니니까 결국 얘의 넓이를 구하려면 반으로 나눠서 이제 구해야 돼요. 그래서 이렇게 이제 반을 나눈 다음에 그러면 이제 요 오른쪽에 있는 삼각형 같은 경우는 밑변의 길이가 A가 되고 그럼 높이가 뭐가 되냐면 높이는 이제 똑같이 6이지. 그러니까 얘의 넓이는 지금 3A다 이렇게 이제 볼 수가 있는 거고요. 그 다음에 잠깐만 얘를 이제 A라고 하지 말고 일단은 여기를 좀 이름을 붙여 볼게요. 여기를 A, B, C, D 여기를 E라고 하고 여기를 F라고 하고 얘도 구해야 되니까 여기를 이제 G라고 해 볼게요. 그러면 이제 요 사각형의 넓이 같은 경우는 두 개의 삼각형으로 나눠서 생각하면은 자, 얘 같은 경우에 그 이쪽에 이제 삼각형의 넓이 같은 경우에는 2분의 1 곱하기 5F 곱하기 6이 되는 거지. 여기로도 똑같이 이제 6이니까 2분의 1에 5F 곱하기 이제 6이 되겠고 그 다음에 이 삼각형의 넓이는 오른쪽의 삼각형의 넓이는 2분의 1에 5E 곱하기 역시 똑같이 높이는 6이에요. 그래서 이거에 이제 계산한 결과가 삼각형의 넓이 이제 24와 똑같이 나와야 되는 거죠. 그래서 약분 처리를 해주면 이제 3배의 5F 더하기 3배의 5E가 지금 24가 나오는 거기 때문에 따라서 5F 플러스 5E가 8이 된다라는 식을 얻을 수가 있어요. 자, 그런데 이제 이 중에서 지금 이제 이 5E의 길이를 우리는 이제 A라고 볼 수가 있는 거지. 요 점의 좌표가 지금 A, 0이니까. 그래서 요 2가 빠졌네. 5E가 지금 A라면은 5F는 8-A라고 줄 수가 있네요. 5F는 8-A로 나타낼 수가 있으니까 여기가 A면은 요 5F는 8-A가 되는 거지. 그러니까 좌표로 따지면 이 F점은 0,8-A가 되는 거야. 자, 그런데 이제 우리가 이제 여기가 지금 이제 8이 될 테니까 얘하고 얘는 이제 대칭적으로 이제 보게 되면은 요 길이와 요 길이는 이제 똑같아서 여기 이제 8이라고 볼 수가 있고 그러면 이제 요 점의 좌표, G점의 좌표 같은 경우에는 8-A에서 Y축 방향으로 8만큼 더해지는 거니까 더해주면은 16-A가 되겠네요.
즉 0, 이제 16 마이너스 a가 되는 거지. 자, 그래서 이제 이런 식으로 지금 이제 일종의 좌표를 좀 설정을 해 놓는 거야. 그 왜 그러냐 하면은 결국은 이제 기울기를 구하려면은 두 점이 나와야 되잖아요. 그런데 일단 요 점이 지금 6,6이라는 걸 알고 있어. 그러면 이제 요 직선이 지금 m이죠. 얘가 지금 m이고 얘가 이제 직선 n인데, 자, m의 기울기를 한번 나타내 봅시다. m의 이제 기울기 같은 경우에는 6,6과 0,16-a를 지나는 거니까요. 그러면은 분모는 이제 6이 되고 6에서 16-a를 빼주면은 a-10이 되겠네. 그래서 기울기를 지금 이제 a에 가는 식으로 나타내고 있는 거야. 그 다음에 이제 n 직선 같은 경우에 이제 기울기가, 자, 얘는 이제 6,6과 0,8-a점을 이제 지나고 있는 거니까요. 그러면은 분모는 역시 이제 6에서 0을 빼서 이제 6이고요. 그 다음에 6에서 8-a를 빼주면은 a-2가 되겠네요. 자, 그래서 이제 문제에서는 두 직선 m과 n의 이제 기울기의 곱의 최대 최소를 이제 구하라고 했으니까 둘을 이제 곱해 보는 거지. 그러면은 둘의 이제 기울기의 곱은 66의 36분의 1에 a-2 곱하기 a-10이 되니까, 자, 이걸 이제 정리해 주면 36분의 1에 얘가 a제곱 마이너스 12x 플러스 20 이렇게 나와요. 그래서 이제 완전 제곱꼴로 고치면은 36분의 1에 a-6의 제곱 다음에 플러스 36, 마이너스 36하고 이제 곱해지면은 마이너스 1, 여기가 일단 이렇게 이제 묶어서 여기가 플러스 19 이렇게 나오게 돼요. a-6의 제곱, 그 다음에 a-6의 제곱, 그 다음에 66의 36하고 일단은 마이너스 36에 마이너스 16 이렇게 되네. 여기가 마이너스 16이 남으니까, 그러면 요게 가로 바깥으로 나가게 되면은 36분의 1에 a-6의 제곱에다가 요거는 이렇게 곱해지면 마이너스 4, 9, 36, 4, 46 마이너스 4분의 9, 9분의 4 이렇게 이제 정리가 돼요. 자, 그래서 이제 이거는 꼭지점의 좌표가 6, 마이너스 9분의 4인 이제 이참수꼴을 띠고 있지. 그런데 a의 제한 범위는 지금 이제 4부터 7까지다 이렇게 나와 있는 상황이야. 자, 그래서 이제 우리가 이제 그래프를 그릴 때 이참수의 그래프를 한번 그려보자면은 중심축이 지금 a 이퀄 6이고요. 그리고 a가 6일 때 최소값이 마이너스 9분의 4예요. 그래서 얘는 뭐 대략 그려보면은 뭐 이런 식으로 최소값이 마이너스 9분의 4고, 근데 a의 범위는 4부터 7이니까 4는 6에서 2만큼 떨어져 있고요. 여기가 지금 4가 되고, 그 다음에 7은 뭐 1만큼만 떨어져 있네요. 자, 요 범위 안에서 범위 안에서 최대 최소를 구하라는 거 얘기예요. 그러면 이제 최소값은 당연히 여기서는 이제 중심축에서 이제 최소값이 나오겠지. 따라서 최소는 a가 6일 때, 중심축인 a가 6일 때는 지금 최소값이 마이너스 9분의 4가 되는 거죠. 마이너스 9분의 4가 이제 최소값이 나오게 되고, 그 다음에 이제 최대값 같은 경우에는 지금 중심축의 양 옆에서 다 증가하고 있으니까 더 많이 떨어진 지점이 x 이퀄 4에서 더 많이 떨어져 있지. 그래서 a 값이 이제 4일 때, a 값이 4일 때 값이 지금 이제 최대값이 될 거예요. 그래서 얘를 이제 fa라고 하고 여기다가 4를 넣어서 계산을 해보면은, 자, 이때 이제 값은 얼마가 되냐 하면은 마이너스 9분의 3 뭐 이렇게 이제 나오게 돼요. 자, 그래서 이거의 이제 지금 최대값이 얘가 지금 알파가 되는 거고, 최소값 마이너스 9분의 4가 이제 베타가 되는 거지. 그래서 알파 마이너스 베타를 구하면은 알파가 마이너스 9분의 3 플러스 9분의 4니까 9분의 4가 되니까 정답은 이제 9분의 1이 나오게 되는 거죠. 그래서 이제 정답은 2번에 있네. 자, 19번 한번 봐봅시다.
x에 관한 이제 4차 방정식이 이렇게 생긴 게 있어요. 이게 서로 다른 4개 허근을 갖도록 하는 이제 정수 a의 개수는 이렇게 나왔어. 그래서 4차 방정식이 지금 x 4제곱 마이너스 x의 세제곱, 그 다음에 마이너스 a제곱 마이너스 7의 절대값 a 플러스 10의 x제곱 마이너스 x 플러스 1 이퀄 0. 이거 이제 풀어봤었던 기억나요? 올림포스 유형에서 그 고난도 편에 이제 있었던 거잖아요. 그래서 살짝만 이제 변형시킨 건데, 자, 이게 이제 사실 보면은 아무리 좀 복잡하게 돼 있더라도 가운데 x 제곱의 개수를 여기를 딱 가운데를 중심으로 좌우가 지금 대칭형이지. 그래서 이런 경우에는 우리가 이제 x 제곱으로 양변을 나눠서 지금 x가 0인 경우에는 1이 나오니까, 근데 1이 0이 된다 하면 말이 안 되니까요. x가 0은 지금 근으로 못 가지는 상황이야. 뭐 2차 방정식이든 3차 방정식이든 간에 상수한 값이 있으면은 0이 아닌 값이 있으면은 x가 0을 집어넣었을 때 그 상수한 값이 0이 안 되기 때문에 x 이퀄 0은 근으로 가지지를 않아요. 그렇기 때문에 x가 0이 아니라는 얘기는 이제 x나 뭐 x제곱이나 이런 걸로 나눌 수가 있는 거지. 그래서 나는 얘를 이제 x제곱으로 한번 나눠볼 거예요. 전체를 모두 다. 그래서 x제곱으로 나눠보면은 x제곱 마이너스 x, 그 다음에 딱 요게 이제 대칭이 중심적인 상황이 되고요. 얘가 이제 a제곱 마이너스 7의 절대값 a 플러스 10 이렇게 나오고, 여기는 마이너스 x분의 1 플러스 x제곱분의 1 이퀄 0 이런 식으로 나오게 되죠. 그래서 우리가 이런 문제 풀 때는 대칭적으로 x제곱과 x제곱분의 1을 묶고 마이너스 x와 마이너스 x제곱 마이너스 x분의 1을 이제 이렇게 묶잖아요. 그래서 순서를 좀 바꿔보면은 x제곱 플러스 x제곱분의 1 마이너스 x 마이너스 x분의 1, 그 다음에 마이너스의 뭐 절대값, 여기 a제곱 마이너스 7의 절대값 a 플러스 10 이퀄 0 이렇게 되고, 여기서 이제 x 플러스 x분의 1을 t로 치환한 다음에 정리를 하지. 얘를 t로 치환해주면은 x제곱 플러스 x제곱분의 1은 t제곱 마이너스 2로 바로 바꿀 수가 있고요. 그 다음에 마이너스 x 마이너스 x분의 1은 마이너스 t가 되겠네. 자, 그 다음에 얘하고 이제 정리를 해주는 거야. 그러면은 요 뒤에 이제 이 가로 부분이 있는데 이걸 다시 한번 정리를 해보면은 t제곱 마이너스 t에다가, 자, 상수항이 지금 마이너스 2니까 여기 상수항 마이너스 10하고 더해지면은 이렇게 정리하면 되겠네요. 요 안에가 지금 12로 바뀌면서 마이너스의 a제곱 마이너스 7 절대값 a 플러스 12 이퀄 0 이렇게 이제 정리를 할 수가 있어요. 자, 그리고 이게 이제 절대값을 풀어주긴 해야 되는데 이거는 좀 이제 나중에 해주자고요. 그러면은 a라는 건 a제곱이라는 건 절대값 a의 제곱이라고 볼 수가 있는 거잖아. 그리고 얘가 지금 이제 인수분해가 돼요. 그러면은 12는 마이너스 3 곱하기 3, 4, 10인데 3, 4, 10이니까 마이너스 3 곱하기 마이너스 4로 생각하면 되겠네요. 그러면은 이제 여기가 인수분해가 절대값 a 마이너스 3 곱하기 절대값 a 마이너스 4로 이렇게 이제 인수분해가 돼요. 근데 그 앞에 지금 마이너스 부호가 있으니까 한 군데다 마이너스를 붙인 다음에 둘을 더했을 때 t의 개수인 이제 마이너스 1이 나와줘야 돼. 그러려면은 여기에다가 이제 마이너스를 붙여야 되겠네요. 자, 그러면 이제 요 앞에다가 이제 t 써주면 되고, 그럼 최종적으로 여기가 다시 어떻게 인수분해가 되냐 하면은 t 마이너스 절대값 a 마이너스 3 곱하기 그 다음에 t 플러스 절대값 a 마이너스 4 이퀄 0 이렇게 이제 인수분해가 되는 거야. 자, 그런데 이제 얘 곱하기 얘가 이제 0이 된다는 거는 얘가 0이 되거나 얘가 0이 되거나 이제 그런 얘기죠. 자, 그래서 결국 여기서 이제 t 마이너스 절대값 a 마이너스 3 얘가 이제 0이라는 하나의 식이 나오고요. 그 다음에 여기서는 t 플러스 절대값 a 마이너스 4가 이제 0이다. 이렇게 이제 두 개의 식이 나와야 되는 거지. 자, 이 상태에서 우리는 이제 t를 다시 원래대로 돌려놓읍시다. t라는 게 원래 뭐였었냐면은 x 플러스 x분의 1을 지금 이제 t라고 이제 치환을 한 거잖아요. 그래서 t를 x 플러스 x분의 1로 이렇게 바꿔보면은 x 플러스 x분의 1, 그 다음에 마이너스 절대값 a 마이너스 3 이퀄 0 이렇게 이제 나오게 되고요. 그 다음에 요 식에서도 x 플러스 x분의 1은
x 플러스 x분의 1 플러스 절대값 a 마이너스 4 이퀄 0. 이렇게 이제 두 개씩이 만들어지는 거지. 자, 그럼 그 다음에 우리가 이제 결국 여기서 이제 x 이걸 방정식으로 이제 바꾸면은, 자, 양변에다 항에다가 이제 x를 곱하면 2차 방정식이 나오고, 여기도 마찬가지로 2차 방정식이 나올 텐데, 이 식이 결국은 이 타차 방정식이 서로 다른 4개의 허근을 가진다는 거는 결국은 이 2차 방정식이 0이 되는 실수 x 값을 만족시키는 실수 x 값이 존재하지 않는다는 거고, 실수 x가 존재하지 않는다는 것은 허근을 가진다는 얘기죠. 여기도 마찬가지지. 실수 x 값이 존재하지 않는다는 거는 허근을 가진다는 거니까 결국은 요 2차 방정식도 허근을 가져야 되고요. 즉 판별식이 0보다 작아야 되고, 얘도 마찬가지로 판별식이 0보다 작아야 되는 거야. 결국 이 범위를 구하려면 이제 두 개 판별식을 이제 풀어야 되는 거예요. 자, 그래서 이제 첫 번째 식 같은 경우에는 내가 양변에다 x를 곱하면요, x제곱 마이너스 절대값 a 마이너스 3에 x 그 다음에 플러스 1 이퀄 0 이렇게 나오게 되고요. 그 다음에 두 번째 식 같은 경우에는 마찬가지로 x를 곱하면 x제곱 플러스 절대값 a 마이너스 4에 x 플러스 1 이퀄 0 이렇게 나오게 되네. 자, 그래서 이제 첫 번째 식에서 판별식을 먼저 써볼게요. 그러면 이걸 D1이라고 하면은 D1은 b제곱 마이너스 4ac. 그러면은 절대값 a 마이너스 3의 제곱 마이너스 4가 이제 0보다 작다라는 a에 관한 부등식이 하나가 나오게 되고, 그 다음에 이제 여기서도 이제 D2를 써보면요, 얘는 이제 절대값 a 마이너스 4의 제곱 b제곱 마이너스 4ac가 역시 이제 0보다 작다 이렇게 나와야 되지. 자, 그래서 이제 얘부터 한번 계산을 해볼게. 이거 이제 제곱을 해주면은 절대값 a의 제곱, 그 다음 마이너스 6의 절대값 a, 그 다음에 9 마이너스 4니까 이제 플러스 5네요. 얘가 이제 0보다 작다 이렇게 나와서 인수분해를 해보면은 절대값 a 마이너스 5 곱하기 절대값 a 마이너스 1이 0보다 작다 이렇게 나와요. 그 다음에 이것도 뭐 계산을 좀 해놓고 볼까? 그러면 여기는 절대값 a의 제곱 마이너스 8 절대값 a의 4, 4, 16 마이너스 4니까 플러스 12가 0보다 작다 이렇게 나오네. 그러면 이제 요거는 이제 2, 6, 12로 인수분해하면 되니까 절대값 a 마이너스 2 곱하기 절대값 a 마이너스 6이 이제 0보다 작다 이렇게 돼요. 자, 그러면은 이제 요 결과를 좀 이쪽에다 다시 한번 써볼게. 이게 좀 복잡하니까 이쪽을 좀 지우고요. 자, 일단 이제 이게 첫 번째 방정식 부등식이고, 이걸 두 번째 부등식이라고 할게요. 그래서 우선은 첫 번째 부등식 같은 경우에는 절대값 a가, 자, 이걸 방정식으로 보면 근이 2라고 5니까요. 2라고 5니까 얘는 이제 1보다 크고 5보다 작다라는 이제 범위가 나와요. 그 다음에 두 번째 부등식에서는 니은은 이제 절대값 a가 2하고 6이네, 경계값이. 그러면 2보다 크고 이제 6보다 작다 이렇게 나오게 되겠네. 근데 이제 절대값이면은 이게 이제 양수로 풀리면은 a는 그대로 1보다 크고 5보다 작은 거고, a가 음수로 풀리면 이제 마이너스 a가 1보다 크고 5보다 작은 거기 때문에 a의 범위는 요걸 순서를 바꾸면서 이제 마이너스를 붙이면 돼요. 그래서 마이너스 5보다는 크고 마이너스 1보다 작다 이렇게 나오게 되는 거야. 그러니까 a의 범위는 두 가지가 나오게 되는 거지. 절대값을 마지막에 이제 풀어주면요. 자, 마찬가지로 얘도 이제 절대값을 풀어주면은 그대로 풀어서 a가 2보다 크고 6보다 작다는 범위와, 그 다음에 a는 마이너스를 붙이면서 방향을 바꿔주면은 마이너스 6보다는 크고 마이너스 2보다는 작다, 이제 이런 범위가 나와야 돼요. 이렇게 이제 두 개의 범위가 나오게 되는 거지. 자, 그러면은 이제 아까 이 두 개의 2차 방정식이 모두 허근을 가져야 되니까 이 두 가지 조건의 범위가 모두 공통으로 이제 만족이 돼야 된단 말이에요. 그럼 이걸 이제 수직선상에다가 한번 이제 범위를 한번 그려보면은 이 범위를 공통으로 다 만족시키는 그런 a 값을 찾아야 돼. 자, 그래서 일단 마이너스 값부터 보면은 a가 마이너스 5보다 크고 마이너스 1보다 작은 이런 범위가 하나가 있고요. 그 다음에는 마이너스 6보다 크고 마이너스 2보다, 그러면은 여기가 이제 마이너스 6보다 크고 마이너스 2보다 작은 이제 이런 범위가 하나가 또 나오네요. 그 다음에 플러스 값 중에서는 1부터 5까지가 있고요. 1보다 크고 5보다 작은 이런 범위 하나랑, 그 다음에 2에서 6까지 2보다 크고 6보다 작은 이런 범위가 있잖아요. 자, 그러면 이걸 공통으로 만족시키는 범위는
요 범위랑 요 범위가 되는 거지. 그 이제 문제에서 이제 A의 정수값을 찾으라는 거지. 정수 A의 개수를 구하라고 했으니까 요 범위에 속하는 마이너스 5보다 크고 마이너스 2보다 작은 이제 범위에서의 정수값은 마이너스 4, 마이너스 3 이렇게 이제 두 개가 나올 테고 여기서는 2보다 크고 5보다 작으니까 3하고 4가 되겠네. 그래서 정수인 것만 골라주면은 마이너스 4, 마이너스 3과 3, 4 이렇게 이제 4개가 되니까 총 개수는 4개가 정답이다. 이렇게 이제 찾을 수가 있는 거예요. 자, 18번 한번 봐봅시다. 이것도 이제 올림포스 고난도에 이제 있던 문제인데 정수 n에 대하여 두 원 C1과 이제 C2가 있어요. 그리고 이제 직선 L이 있는데 C1이 C2 또는 직선 L과 만나는 서로 다른 점의 개수가 두 개가 되도록 서로 두 개가 되도록 하는 모든 n의 개수, 모든 이제 n의 개수를 이제 구하라. 정수 n의 개수를 구하라. 이제 그렇게 나와 있어요. 그럼 이제 해석을 조금 주의해야 되는데 그 C1이라는 원이 C2 또는 직선과 만나는 거니까 그러니까 C1이 C2와 만나는 점이 두 개가 나올 수도 있는 거고 그 다음에 직선과 만나는 점의 개수가 두 개가 나올 수도 있는 거고 그 다음에는 이럴 수도 있는 거예요. 원의 한 점에서 접하고 직선과도 접하고 그러면은 만나는 점이 접하는 점, 접점 이렇게 두 개가 되니까 그렇게 합했을 때도 두 개가 될 수가 있는 거잖아. 자, 그래서 이것도 좀 그림을 그리면서 한번 생각을 좀 해봅시다. X쪽, Y쪽이 이렇게 있고요. 지금 C2를 먼저 한번 그려보면은 자, 중심의 좌표가 지금 1,0이니까 자, 여기 1,0을 지나면서 반지름이 8이네요. 그래서 대략 한번 그려볼게요. 반지름이 8인 원을 한번 그려보면은 뭐 이런 식으로 이제 원을 그릴 수가 있겠어. 그래서 반지름이 8이니까 여기는 지금 9가 되고 여기는 이제 마이너스 7이 되고 여기는 딱 8이 되고 여기는 이제 마이너스 8 이렇게 되는 거예요. 나중에 보면 사실 뭐 X쪽에 요 X축과 이제 교점은 크게 중요하진 않아. 자, 그 다음에 이제 C1 같은 경우에는 자, 이 얘기를 한번 써놓고 볼게요. x-1의 제곱 플러스 y-n의 제곱이 지금 이제 9이기 때문에 중심의 좌표가 지금 1,n이 되는 거야. 그렇다는 얘기는 뭐냐면은 x좌표는 1로 고정되어 있는데 y좌표만 지금 이제 움직인다. 정수값을 따라서 이제 움직이고 있다. 이제 그렇게 볼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이제 이 선 중심을 지나는 요 x = 1이라는 선을 따라서 이 C1의 지금 중심의 좌표가 움직이고 있는 거야. 그리고 반지름은 3이죠. 요 반지름은 지금 이제 3이야. 그럼 만약에 이제 이게 좀 위쪽에 있다라고 치면은 이렇게 되는 경우를 생각해 볼 수 있지 않겠어요? 만약에 그런 교점이 생겨야 되니까 만약에 이제 이렇게 접하는 경우를 생각을 해 본다면은 자, 그럼 이제 여기가 이제 8이고 반지름이 3이니까 요때 이제 중심의 좌표는 1, 얼마예요? 8 더하기 3이니까 이제 11이 나오지? 그럼 이제 이런 경우는 지금 이제 큰 원과 즉 C1과 C2가 서로 접하는 상황이니까 교점이 딱 한 개가 나오는 거죠. 그러면은 얘와 얘 사이 관계에서는 여기서 조금만 아래로 가기 시작하면은 이제 어떻게 되겠어요? 뭐 이런 식의 원, 또 이렇게 원이 만들어지면은 이제 계속 당분간 이제 교점의 개수가 두 개가 나오겠죠. 그걸 생각할 수 있겠네. 그러면 이제 마찬가지로 이 n이 상당히 아래쪽으로 가서 이 아래쪽에 이제 접하는 경우를 생각했을 때도 마찬가지로 올라가면서 접점이 두 개가 만들어질 거다. 그걸 생각할 수 있을 거예요. 자, 그리고 이쯤에서 또 직선하고의 관계 한번 봐봅시다. 이 직선 L이라는 거는 이렇게 생겼어요. 4x-3y 일반형으로 쓰면은 마이너스 4 = 0이야. 그러면은 이제 얘는 기울기가 3분의 4고요. 그리고 어떤 직선이 되냐면은 내가 x절편을 좀 구해보면은 y에다가 0을 넣어보면은 4x가 4가 돼서 x절편이 1,0이에요. 그러니까 이제 요 점을 지나면서 1,0 요 점을 지나면서 기울기가 3분의 4인 뭐 대략적으로 이런 식의 직선이 되는 거지. 자, 요게 지금 L이에요. 자, 그러면은 지금 이제 위에서부터 한번 쭉 아래로 내려가면서 어떤 상황이 벌어진지를 한번 생각을 해본다면은 맨 처음에 이렇게 접하는 상황에서
교점의 개수가 한 개인데 조금이라도 아래로 내려가면은 예를 들어서 이제 이렇게 원이 그려지면서 접점이 두 개가 만들어진단 말이야. 그럼 언제까지 이런 상황이 되냐면은 계속 내려가다가 원과 원이 내접하는 상황이라는 게 있잖아요. 즉, 이 안쪽에서 이제 원이 이렇게 내접을 하는 거야. 그럼 이렇게 내접하는 상황이 되면은 이 교점의 개수가 한 개로 바뀌어 버리는 거잖아. 그러니까 이렇게 되기 전까지는 당분간 두 개가 유지가 될 수가 있어요. 자, 그런데 여기서 주의할 점. 만약에 안에서 내접하는데 지금 여기에 이제 직선이 있단 말이야. 지금은 대략적으로 뭐 이렇게 한번 그려봤지만은 만약에 이 원이 원에 접하면서 동시에 이 L이라는 직선과 동시에 접한다면은 그런 상황도 생각할 수 있을 거 아니에요. 만약 그렇게 되면 여기 그 그림이 이렇게 그려져야지. 이 경우가 가장 이제 특이한 상황이 되는데 큰 원에 내접하면서 동시에 직선 L에 접하는 이런 상황을 생각할 수 있단 말이야. 이런 경우에는 접점이 여기서도 접점 하나 생기고 큰 원과 원 사이에 접점 하나 생기고 직선하고 접하는 접점이 하나가 더 생기죠. 그러면 이것도 조건을 만족시키잖아. 두 개의 교점을 가진다는 조건을 만족시키게 되잖아. 그러니까 이제 이런 경우가 생기는지 안 생기는지를 한번 확인을 해봐야 돼요. 그럼 그걸 이제 확인하는 거는 무슨 얘기냐 하면은 지금 이제 이렇게 내접하는 경우에는 중심의 좌표가 얼마가 되냐면은 요 8에서 큰 원의 반지름인 8에서 작은 원의 반지름인 3만큼을 빼주면 되니까 요때 n의 값이 5가 나오는 거예요. 즉 중심의 좌표가 1,5가 되는 거지. 그러면은 중심이 1,5인 원과 직선이 접할 때는 자 이렇게 이제 그 중심과 직선을 이렇게 직선과의 거리를 구했을 때 이게 뭐와 같아야 돼요? 거리 d가 반지름인 r과 같아야 되잖아요. 작은 원의 반지름이 지금 이제 3이니까 이 거리가 딱 3이 나온지를 확인해 보면 돼요. 자, 그러면 이제 우리가 할 것은 C1의 지금 이제 중심이 1,5가 됐을 때를 생각을 해서 1,5와 요 직선 L 사이 이제 거리를 구해 보는 거지. 그러면은 거리 D는 자, 루트 4, 4, 16, 3, 3은 9니까 이제 분모는 5가 되죠. 그리고 절대값 1 넣고 5를 넣어보면은 4 마이너스 15 마이너스 4가 되니까 4 마이너스 4는 지워지고 그래서 5분의 절대값 15 그러면 딱 3이 나오네. 이 3이 뭐냐면은 C1의 반지름이란 말이야. R1이라고 해보면은 C1의 반지름과 똑같으니까 결국은 딱 접하는 상황이 만들어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문제를 낼 때 대부분 뭐 그냥 일반적으로 생길 수 있는 이런 경우보다는 뭔가 특수한 상황이 생길 때를 가정해서 그렇게 이제 문제를 만드는 경우들이 많아요. 그래야 이제 그 가장 지금 특수한 상황이 생기는 경우가 C1이 C2에도 접하고 1C2에도 접하고 L하고도 지금 동시에 접하는 상황이고 그렇잖아. 이런 상황을 이제 관찰할 수 있느냐, 상황을 파악할 수 있느냐 그런 걸 이제 묻는 거기 때문에. 자, 그러면 이제 결국은 이제 이렇게 두 원과 직선에 동시에 접하는 상황도 생길 수 있다는 거고. 그러면 이제 여기에서 지금 이 원이 L하고 접하니까 조금 아래로 내려오면요. C1이 조금이라도 아래에 내려오면 그럼 이제는 큰 원인 C2하고는 안 만나지. 그러니까 뭐 이런 식으로 이제 원이 그려지는 거야. 이런 식으로 원이 그려지면은 C2하고는 교점이 안 생기지만은 이제부터는 L하고 두 점에서 만나게 되죠. 그러니까 아래로 내려오면은 계속 이런 식으로 직선과 두 점에서 만나는 상황이 계속 이제 반복이 되는 거야. 자, 그러다가 이제 이 아래쪽으로 더 내려오면은 이 위에서 벌어진 것과 똑같은 상황이 생길 거 아니에요? 그래서 아래로 내려가서 C1이 여기 큰 원에 내접하는 이런 상황까지 만들어지면은 위와 마찬가지로 동시에 이제 이 직선과 이제 동시에 접하게 될 거예요. 자, 그런데 이제 이게 진짜로 또 뭐 혹시 달라지는 거 아닌가 의심스러우면은 이때 이제 이 원의 중심의 좌표가 얼마가 되냐면은 요 좌표가 마이너스 8이니까 마이너스 8에서 반지름이 3을 빼주면은 여기는 1, 마이너스 5가 되겠네요. 1, 마이너스 5가 아래로 내려왔을 때에 이제 그 중심이 되니까 요거하고 직선하고의 이제 거리를 한번 구해보면 돼요. 그러면 이제 마찬가지로 요 반지름하고 똑같이 이제 거리가 이제 3이 나와. 그러니까 아래로 내려왔을 때도 여전히 이제 접하게 된다는 얘기야. 큰 원에도 접하면서 직선에도 접하니까 이때 또 똑같이 교점이 두 개가 만들어지는 거지. 그럼 여기서 이제 더 내려오면은 아래로 좀 더 내려오면은 이제는 직선하고는 교점이 안 생기되 이런 식으로 큰 원과 교점 두 개가 생길 거 아니에요?
언제까지 이렇게 될 거냐 하면은 자, 이게 이제 내려와서 위와 똑같이 이제 외접하는 이렇게 외접하는 이런 상황까지가 생기겠죠. 자, 그러면 이제 결국은 두 점에서 이 중간에서는 전부 다 이제 두 점에서 만나게 되는 거야. 큰 원과 두 점에서 만나든 원과 원 하나 그리고 직선 하나와 이렇게 접해가지고 그래서 합해서 이제 두 개가 되든 간에 여기에서부터 여기까지 중심이 내려올 때까지는 계속 두 점에서 만나는 상황이 생기는 거예요. 그럼 가장 위로 올라갔을 때가 지금 n의 값이 얘가 지금 n의 값이니까 n이 11인 경우고 여기까지 내려가면은 n의 값이 얼마예요? 여기서 n의 값은 지금 이 중심은 1, 여기가 지금 마이너스 8인데 반지름인 3만큼 더 내려가면은 마이너스 11이 되는 거지. 자, 그래서 이제 이 n의 범위가 11보다는 작고 그 다음에 가장 내려왔을 때가 마이너스 11보다는 커야 여기서부터 요 사이에서 교점 두 개가 만들어지는 거죠. 등호가 들어가면 안 되지. 등호가 들어간다는 건 딱 이렇게 접하는 상황이니까 이 상황에서는 지금 이제 접점이 한 개가 나오는 거잖아요. 그래서 등호는 빼고 이렇게 이제 상황이 되는 거예요. 자, 그래서 이제 최종적으로 묻는 거는 모든 정수 n의 개수를 구하라는 거니까 이렇게 등호가 안 들어갔을 때는 얘에서 얘를 빼준 다음에 개수 하나 더 빼주면 되는 거지. 등호가 양쪽에 다 들어가 있을 때는 2를 더해주고요. 그러면은 11에서 마이너스 11 빼주면은 22가 되는데 거기에서 개수 하나를 더 빼는 거니까 총 정수의 개수는 21개가 나오게 되는 거지. 자, 17번 봐볼게요. 17번도 이제 올림포스 고난도에 나와 있었던 문제인데 근데 이건 올림포스 고난도가 아니더라도 우리가 좀 해봤어. 비슷한 문제를 좀 풀어본 적이 있어요. 이게 이제 넓이를 공통되는 부분에 넓이가 있을 때 그 넓이를 이용해서 이제 조건을 찾는 문제인데 자, 이제 수직선 위에 이제 좌표평면이 이렇게 이제 그림이 있네. 일단 직선 L이 하나가 있고 이렇게 L이 있고 그 다음에 요 점이 이제 B점이고요. 기울기가 음수인 두 개의 직선 L하고 M이 있어요. 요게 L이고 M은 이런 식으로 여기가 지금 M이고요. 그래서 교점을 여기를 B, 여기를 이제 D라고 하고 두 직선의 교점을 여기를 이제 P점이라고 하는 거야. P점이라고 하고 여기가 지금 A, C 이렇게 돼 있어요. 여기가 이제 0이고 자, 거기 이제 조건을 보면은 박스 안에 보면은 첫 번째 조건은 뭐냐면은 사각형 PDOA와 그 다음에 삼각형 PCB가 넓이가 똑같이 이제 6이다. 그런 조건이 있어. 그럼 이제 PDOA가 어디냐? 뭐 이걸 이제 찾아보면은 이게 선을 하나 덜 그렸네요. B하고 C를 이렇게 이제 연결을 해 보면은 이렇게 이제 그림이 되지. 여기서 PDOA는 이런 사각형이네요. 이렇게 생긴 사각형인데 이 넓이가 지금 6이 된다는 얘기고요. 자, 그 다음에 삼각형 PCA는 PCB 이렇게 삼각형이네요. 이런 삼각형의 넓이가 또 이제 6이란 얘기예요. 그러면 이게 이 보라색 부분의 사각형의 넓이를 구하고 이 삼각형 넓이를 구해서 둘이 같다. 뭐 이렇게 식을 세우기에는 넓이 자체를 구한 게 좀 너무 불편해 보이잖아요. 자, 그런데 이제 이거를 좀 잘 한번 보면은 이게 이제 공통으로 들어가는 부분이 있어. 무슨 얘기냐면은 딱 이 부분 PAC 같은 경우는 이걸 이제 이렇게 색칠을 해서 보면은 자, 이 삼각형 부분을 보라색 사각형하고 연결시키면은 삼각형 CDO가 나오죠. 이렇게 삼각형이 나오지. 자, 그 다음에 요 핑크색으로 연결한 삼각형 얘하고 이제 연결해서 보면은 이렇게 BAC라는 이런 삼각형이 나온단 말이에요. 그런데 그러면 이제 두 개의 삼각형에서 보면요, 이 초록색 부분, 색칠된 부분은 공통으로 가지고 있잖아. 그렇기 때문에 이 6에다가 공통으로 가지고 있는 삼각형의 넓이를 더했을 때 그 넓이랑 그 다음에 요 핑크색 부분에서 요 부분이 이제 넓이 6에서 이 초록색 부분의 삼각형을 공통으로 더해서 나온 거는 두 개 삼각형의 넓이가 이제 똑같아지는 거죠. 그래서 이런 식의 아이디어는 이제 앞으로 많이 활용이 되는데 적분에서도 쓰고요.
지금은 이 넓이와 이 넓이를 구해서 같다 이렇게 보기에는 좀 어렵기 때문에 이제 생각해서 계산하기가 어렵기 때문에 그래서 이 초록색 부분 공통으로 가지고 있는 초록색 부분의 넓이를 더하게 되면은 결국 뭐와 뭐의 넓이가 같다는 걸 알 수 있냐 하면은 삼각형 CDO의 넓이랑 삼각형 ABC의 넓이가 이제 같다는 걸 알 수가 있는 거예요. CDO의 넓이랑 삼각형 ABC의 넓이가 같다는 걸 이제 알 수가 있어. 자, 일단 이제 그 정도 좀 체크를 해놓고요. 자, 그다음에 이제 나 조건을 보면은 직선 L의 기울기가 이제 마이너스 2다 이제 그렇게 돼 있네. 직선 L의 기울기가 여기 얘잖아요. 그러면 이제 기울기가 마이너스 2라는 얘기는 뭐 여기가 K면은 얘는 2K 뭐 이렇게 이제 정도 생각할 수가 있고. 그다음에 달을 보면은 OC가 OA의 2배래요. 그러니까 이제 그림은 이렇게 됐는데 사실은 요 길이가 요 길이하고 요 길이가 똑같았던 거야. 그래서 OC가 OA의 2배. 그래서 이제 보통 이제 이런 문제를 풀 때 y축과 가장 가까운 요 점에 a점의 좌표를 이제 미지수로 잡은 다음에 다른 것들을 이제 미지수로 표현하는 경우가 많잖아요. 그래서 선생님이 이제 요 a를 k,0이라고 이렇게 놔두고 볼게요. 이렇게 놓고 시작을 하면은 일단은 OC가 OA 2배니까 그럼 여기는 2k,0이네. 그거를 이제 알 수가 있는 거고, 그 다음에 기울기가 지금 L의 기울기가 마이너스 2니까 그러면 여기가 1대 2가 돼야 되니까 그러면 요 B의 좌표도 바로 나오게 되는 거지. 여기가 가로가 K면은 세로는 2K가 되겠네. 그래서 B 같은 경우는 0,2K 좌표가 이렇게 나오게 되는 거예요. 자, 그럼 이제 이걸 한 김에 내가 결국 이제 이 P점의 좌표를 구한다는 얘기는 뭐냐면은 요 L직선과 M직선의 이제 교점을 구한다는 얘기잖아. 그래서 지금 이제 L직선 같은 경우에는 기울기도 알고요. 기울기도 알고 지난 점 B점의 좌표를 나타냈어. 그러면 이제 비슷하게 이제 M직선에 대해서도 해보려고 하면은 얘는 지금 이제 D점의 좌표를 모르네요. 그래서 얘를 구해야 이 직선 M을 좀 이제 방정식으로 표현할 수 있을 것 같아. 자, 그래서 요 D점 같은 경우를 뭐라고 할까요? A를 안 썼으니까 얘를 이제 0,A라고 해볼게요. D점의 좌표를 이제 0,A라고 이제 잡아놓고, 자, 그리고 나서 그 조건을 한번 더 보면은, 자, 우선은 이제 이렇게 이제 좌표를 다 써놨으니까 우선은 어떤 조건을 한번 활용할 수 있냐면은, 자, 삼각형 CDO하고 삼각형 ABC의 이제 넓이가 똑같은 조건을 한번 써볼 수 있을 거 아니야. 그러면 우선은 이제 CDO 같은 경우에는 가로의 길이가 지금 2K가 되는 거고, 그래서 넓이가 2분의 1 곱하기 2K 곱하기 높이가 지금 요 D점을 내가 0,A라고 했으니까 높이가 A가 되는 거네. 그래서 이제 이렇게 쓸 수가 있고요. 삼각형 ABC는 2분의 1 곱하기, 자, 높이, 이 밑변의 길이는 K가 되는 거지. 얘는 K가 되고 높이가 2K가 되는 거죠. 그래서 K 곱하기 2K가 돼요. 자, 넓이가 같다는 것은 이렇게 식이 나오니까 여기서 2분의 1, 2분의 1 날리고요. 양변에 K가 똑같이 있으니까 이것도 날릴 수가 있겠네. 어차피 지금 이 K는 양수이니까요. K는 양수라는 전제가 붙는 거니까 K를 약분시키면은 그리고 2도 날아가네요. 2도 날아가니까 남는 게 뭐냐면은 A는 이퀄 K. A와 K가 같다는 결론이 나오네요. 자, 그러면 이제 D점을 굳이 0,A라고 할 필요가 없는 거지. 어차피 A와 K는 똑같은 거니까 D점은 0,K다. 이렇게 놓으면 되겠네. 자, 그러면은 여기까지 해서 나는 직선 L과 직선 M의 이제 방정식을 좀 표현할 수가 있는 거예요. 자, 왜 그러냐 하면은, 자, 여기서 두 점이 직선 L 같은 경우에는요. 직선 L 같은 경우는 기울기가 마이너스 2니까 y는 이퀄 마이너스 2x에 y절편이 지금 2k인 거지. 그래서 얘는 플러스 2k 이렇게 놓을 수가 있고요. 자, 그 다음에 직선 M 같은 경우에는, 자, 기울기가 이제 이게 얼마야 지금? x가 여기가 이제 2k만큼 갈 때 얘는 2k니까 기울기가 마이너스 1이네요. 자, 그래서 얘는 이제 마이너스 x
그 다음에 y절편이 2k가 되는 거지. 잠깐만요. 지금 직선 m이니까 직선 m이면 요거지. 얘가 지금 직선 m이에요. 그러면 이제 기울기가 마이너스 1이 아니라 이거는 x가 2k만큼 증가할 때 y는 k만큼 감소하는 거니까 기울기가 마이너스 2분의 1이네. 자, y는 이퀄 마이너스 2분의 1의 x 그 다음에 플러스 y절편이 지금 이제 k인 상태지. 그래서 얘는 이제 플러스 k가 되는 거야. 자, 그래서 이제 P점이라는 거는 결국은 둘의 이제 교점이니까 교점을 한번 구해봅시다. 연립을 해서. 그래서 얘를 이제 변변 빼주면은 0은 이퀄 자 2분의 여기가 마이너스니까 마이너스 2 플러스 2분의 1이 돼서 마이너스 2분의 3x가 되고요. 그 다음에 여기는 2k 마이너스 k니까 플러스 k가 되네. 자, 따라서 2분의 3x가 지금 이제 k이기 때문에 x좌표는 뭐가 나오냐면은 3분의 2k가 되죠. 그럼 이제 y좌표도 한번 구해보면은 지금 이제 요 P점의 이제 좌표를 구하는 거야. 그래서 이제 y좌표는 요 식에다 한번 넣어볼까? 그러면 y는 마이너스 3분의 4k 플러스 2k가 되니까 그러면 요것도 이제 똑같이 3분의 2k가 나오네요. 그래서 결국은 x좌표와 y좌표가 똑같은 거구나. 요 P점을 지금 3분의 2k, 3분의 2k x좌표, y좌표 똑같이 이렇게 이제 놓을 수가 있어요. 그럼 결과적으로 이 P점의 좌표를 구하려면 k값만 알면 된다는 얘기네. 그럼 이제 k를 어디서 구할까요? 그래서 내가 지금 이제 보니까 안 쓴 조건이 하나가 있는데 아까 이렇게 넓이가 같다는 거는 쓰긴 했는데 넓이가 6이 나온다는 거를 아직 쓰지를 않았어요. 그러니까 이제 여기 이 A점의 좌표를 지금 k,0으로 놨기 때문에 이제 삼각형을 여기서 한번 관찰해 봅시다. 요 삼각형 CDO의 넓이가 6 더하기 요 부분이잖아요. 그래서 이렇게 더해서 이제 넓이가 그렇게 나온다는 거를 한번 이제 계산을 한번 식을 세워 보면은 그럼 지금 이제 요 부분에 넓이가 이제 6이 되는 부분이 있지. 이렇게 이제 보라색 사각형 부분의 넓이가 이제 6이 나온다는 거는 이거는 삼각형 ODC에서 이만큼 요 초록색 부분 얘의 넓이를 이제 빼주면 지금 이제 6이 나온다는 거잖아. 그래서 그걸 가지고 한번 식을 세워 볼게요. 자, 그러면은 삼각형 OCD 같은 경우에는 넓이가 2분의 1 곱하기 밑변의 길이가 지금 2k이고 높이가 k죠. 자, 여기에서 뭐를 빼주냐 하면은 요 초록색 삼각형의 부분. 그러면 이제 밑변은 k이고 높이를 구하기 위해서 알아야 되는 게 뭐냐면 P점의 y좌표죠. 요만큼의 길이가 P점의 y좌표인 지금 3분의 2k가 들어가니까 그래서 이제 k에 관한 식을 구할 수가 있는 거야. 그래서 이 초록색 삼각형의 넓이는 2분의 1 곱하기 밑변은 k이고 높이가 3분의 2k가 되는 거네. 자, 그래서 이렇게 빼줬을 때 그러면 요 보라색 부분의 넓이가 나온 거니까 그 넓이가 지금 6이다 그 얘기잖아요. 얘가 이제 6과 같게 된다. 그래서 이걸 이제 정리를 좀 해주면은 그러면 이제 k제곱 마이너스 3분의 1k 제곱이 이제 6이 나온다는 거고요. 그러면은 자 3분의 2k 제곱이 6이니까 요거는 2, 3은 6 해주면은 k 제곱 값이 9가 되네요. k제곱이 9인데 지금 이제 k값은 이제 양수니까 k가 얼마가 나온다? 3이 나오게 되는 거지. 그래서 최종적으로 구해야 되는 우리 P점의 좌표가 뭐였어? 아까 3분의 2k, 3분의 2k잖아요. 그래서 k 자리에다가 3, 3 넣어서 정리하면은 싹싹 날아가니까 최종적으로 P의 값은 좌표는 2, 2 이렇게 이제 나오게 되는 거죠. 자, 16번 봐볼게요. 반지름의 길이가 1이고 중심이 원점인 원. 일단은 그런 원은 이런 거죠. 지금 이제 좌표 평면 위에서 반지름이 1이면서 중심이 이제 원점인 요런 이제 원이 있어요. 그 원 위를 움직이는 점 P가 있는데 요 위에 이제 뭐 점 P가 이렇게 있다는 얘기예요. x, y를 이제 이렇게 두고 원 밖의 점 A는 이제 3,4. 뭐 여기가 1이니까 대략
뭐 3,4 이 정도 될 테고요. 얘가 A점이고, 좀 잘못 그렸네. Y좌표가 커야 되니까. 3,4를 한 이 정도로 잡읍시다. 그 다음에 B는 5,2요. 5,2가 뭐 한 이 정도로 되겠네요. 자, 여기에 대해서 PA의 제곱 플러스 PB 제곱의 이제 최소값을 구하라 이렇게 돼 있어요. 그러면은 일단 PA 제곱은 뭐냐 하면은 원 위에 이제 움직이는 점이 P니까 사실 PA 제곱이면은 P에서부터 A까지의 거리를 말하는 거잖아요. 그거에 이제 제곱을 한 건데, 그러면 이제 이게 최소가 되려면은 PA 제곱도 그렇고 PB 제곱도 다 최소가 돼야 되니까 되도록이면 거리가 이제 이렇게 멀리 떨어져 있는 점을 잡을 이유는 없는 거지. 그래서 뭐 대략 한 뭐 이렇게 좀 가까워 보이는 점하고 이렇게 이제 연결을 시켜 보면은 요 길이가 이제 PA가 되는 거고 얘가 지금 B가 되는 거란 말이야. 자, 그러면 이제 여기서 이제 A하고 B를 잇는 순간 PA 제곱 플러스 PB 제곱은 요게 이제 생각이 나야 되는 거야. 뭐가 생각이 나야 되냐면은 하프스 정리요. 즉 PA 제곱 플러스 PB 제곱은 요 삼각형에서 내가 AB의 중점을 잡아서 얘하고 이제 이렇게 연결을 시켜주면은 중점이니까 요 길이와 요 길이는 지금 같지. 그랬을 때 얘는 이제 2배의 PM의 제곱 플러스 M 뭐 MA든 MB든 간에 2배의 PM 제곱 플러스 MB의 제곱. 자, 이걸 가지고 이제 P의 제곱 플러스 PB 제곱을 구할 수 있겠구나. 요 생각이 들어야 돼요. 파푸스 정리 자체가 이제 고등학교 요 도형 원의 방정식 하면서 이제 처음 나온 거라서 좀 이제 생소하기 때문에 이걸 이제 이용할 생각을 좀 잘 못하는데 이 상황이 이제 지금 딱 들어맞는 상황이야. 자, 그래서 우선은 이제 AB의 길이를 알 수 있을 테니까 MB 길이를 이제 구할 수가 있단 말이에요. 지금 이제 AB의 길이는 루트 얼마가 됩니까? 2는 4 플러스 4니까 루트 8, 즉 이제 2루트 2가 되네요. 자, 그러면은 이거의 절반인 MB의 길이가 지금 이제 루트 2라는 얘기니까요. 루트 2라는 얘기니까 MB의 제곱은 얘는 이제 2가 되는 거네. 그러니까 MB 제곱은 지금 딱 정해진 값이라고 이제 볼 수가 있는 거예요. 완전히 이제 확정되어 있는 값이나 마찬가지야. 그러면 결국은 PA 제곱 플러스 PB 제곱은 뭐에 의해서 좌우되냐 하면은 요 PM이 얼마만큼 언제 이제 최소가 되느냐. 지금 최소값을 묻는 거니까 언제 최소가 되냐 이제 그거에 의해서 좌우가 되는 거지. 요 식을 좀 이제 정리를 좀 다시 한번 해보면 얘는 이제 2배의 PM의 제곱 플러스 MB가 지금 2니까 제곱해서 이제 2가 나왔죠. 이렇게 이제 고칠 수가 있단 말이에요. 자, 그럼 얘가 이제 언제 최소가 되느냐가 중요한데 P점이 지금 이제 움직이는 점이란 말이에요. 그런데 우리가 원하고 어떤 이제 거리를 구할 때는 항상 원의 중심을 기준으로 이제 받고 생각을 해줘야 돼. 그러면은 M과 P를 연결했을 때 가장 최소가 나오는 경우는 일단 M과 원점, 그러니까 이제 이 원의 이제 중심을 연결한 다음에 여기에서 반지름만큼이 더해지면 그때가 최대가 되는 거고 반지름만큼을 빼주면 최소가 된다. 이제 그거 배웠었죠. 자, 그래서 일단 이제 원의 중점과 지금 요 M하고의 이제 거리를 구해주면은 자, M의 좌표를 먼저 구해야 되겠네요. 지금 M은 AB의 이제 중점이니까 2분의 8에서 이제 4,3 이렇게 나와요. 4,3이면은 딱 이제 거리가 5가 나오네요. 원점에서부터 요거까지 이제 M까지의 거리가 이제 5가 나오니까 그러면 최소는 그 반지름이 지금 2를 빼줄 때지. 그래서 요 P에서부터 M까지의 거리가 최소일 때가 딱 4가 나오게 되는 거야. 자, 그럼 이제 대입해서 이제 계산만 해주면 되지. PM이 지금 4가 나올 때가 이제 최소니까 따라서 2 곱하기 4, 4, 16 플러스 2 해서 36에 이제 2배가 돼. 36에 18에 이제 2배니까 정답은 이제 36이 되는 거죠. 자, 그 다음에 이제 15번 한번 봐볼게요. 중심이 자, 요런 원위에 있어요. x 플러스 4의 제곱 플러스 y 마이너스 5의 제곱이 101이다. 그리고 x축, y축에 이제 동시에 접하는 이제 모든 원의 반지름의 길이의 합이 a 플러스 루트 b다. 이제 이렇게 나와 있어요. 이것도 이게 이제 아마 올림포스 유형에 있었던 것 같은데 우리 이제 수업 시간에 이제 다뤘었던 이제 기억이 나요.
그러면 이제 일단 이 원을 좀 대략적으로 한번 그려보면은, 자, 중심이 마이너스 4,5야. 마이너스 4,5, 요 정도 되고요. 반지름이 루트 100일이네. 뭐 이거는 대략 그릴게요. 그래서 반지름이 이렇게 나오는 뭐 이런 식의 이제 원을 한번 생각을 해보면은, 자, 중심이 이 원 위에 있으면서 x축, y축에 모두 접해야 돼. 뭐 그럼 가령 예를 들어서 뭐 요 정도 있다라고 치면은, 중심이 이 원 위에 있으면서, 자, x축과의 거리, 요 y축과의 거리와 x축과의 거리가 똑같아야 지금 이제 접하는 상황이 되는 거지. 그래서 이 상황에서 이런 식의 이제 접하는 원이 만들어지겠죠. 그러니까 우리가 찾는 원이 지금 이런 상황인 거예요. 그러니까 원 위에 있다라고 해서 아무 때나 다 x축, y축에 동시에 접하는 그런 원이 만들어지는 게 아니라, 딱 어떤 점이 있는데 이 점에서 y축과의 거리와 x축과의 거리가 똑같아야 돼. 그래서 누가 보더라도 요 길이와 요 길이가 다르면 이런 경우는 안 되는 거고, 지금 이런 경우처럼 뭐 이 길이하고 이 길이가 같은 상황에서만 x축과 y축에 동시에 접할 수 있는 그런 상황이 되는 거예요. 그러면 이제 이런 점들은 뭐 가령 이제 여기에도 조금 더 가깝게 해서 요 점이 가령 x축과 y축과의 거리가 같다면은, 뭐 요 점도 지금 x좌표, y좌표가 같은 점이고 요 점도 지금 x좌표, y좌표가 같은 점이니까 이런 점들을 잇는다면은, 그런 점들은 다 어떤 직선 위에 있다라고 볼 수가 있냐면은, 자, 여기 이제 이렇게 이어서 곧 x좌표와 y좌표가 같은 점들은 모두 y 콜 x라는 직선 위에 있는 점이라고 볼 수가 있는 거잖아. 자, 그러니까 이 원에 있는 점들 중에서 요 1사분면과 3사분면에서 만들어지는 그런 원들은 y 콜 x 위에 있는 점이라고 그렇게 생각할 수가 있어요. 자, 그러면 이제 반대로 이쪽 같은 경우에는 좀 이제 원이 큰데, 뭐 가령 어떤 점인데 요 점이 x좌표와 y좌표가 이렇게 똑같다. 물론 이제 절대값이 같아야 되지. 이런 경우에는 그럼 얘를 이제 반지름으로 하면서 이런 식으로 x좌표, x축, y축에 동시에 접하는 원이 만들어질 수가 있는 거잖아. 그래서 얘도 이제 마찬가지로 그러면 x좌표의 절대값과 y좌표가 같아야 되니까, 그러면은 이걸 이어서 이렇게 이런 직선 위에 있는 점들이 곧 이제 원 위에 있으면서 동시에 x축, y축에 동시에 접하는 그런 원이 만들어질 거예요. 자, 따라서 그런 점들은 원 위에 있으면서 동시에 어디를 지나야 된다? 얘는 지금 이제 y는 이퀄 마이너스 x다. 이렇게 이제 볼 수가 있잖아. 그래서 여기 2사분면이나 아니면 4사분면에서도 좀 작긴 한데, 만약에 요 점이 x좌표, y좌표가 똑같다면은 얘를 지나면서 이런 식으로 이제 접하는 원이 만들어질 수가 있는 거죠. 그래서 이런 걸 이제 찾아보란 얘기야. 그랬을 때 그 모든 원의 반지름의 길이의 합을 이제 구해보라. 이제 그런 문제인 거죠. 자, 그래서 우선은 1사분면과 3사분면에서 y 콜 x하고 교점을 이제 찾아야 될 거 아니에요. 그래서 이 경우에는 y 콜 x랑 지금 이 원의 방정식을 한번 연립을 해보는 거예요. 그러면 첫 번째는 y 콜 x 위에 동시에 지금 이제 중심이 있는 경우, 그러면 y 콜 x하고 연립한다는 얘기는 여기에서 y만 x로 바꿔주면 되는 거죠. 그래서 우리는 이제 x 플러스 4의 제곱 플러스 x 마이너스 5의 제곱이 100일이라는 요 식을 이제 풀어주는 거예요. 자, 그럼 이제 요거를 이제 정리를 해보면은 2x 제곱, 그 다음에 8x 마이너스 10x니까 마이너스 2x가 나오고, 그 다음에 4, 4, 16에 5, 25니까 플러스 41이네요. 플러스 41 마이너스 101 이퀄 0 이렇게 나오지. 그래서 2로 나누면서 정리하면은 여기는 딱 마이너스 60이니까 2로 나눠주면은 x제곱 마이너스 x 마이너스 30 이퀄 0 이렇게 나와요. 자, 그럼 이제 요거는 인수분해가 6, 5, 30으로 되니까 x 마이너스 6 곱하기 x 플러스 5 이퀄 0 이렇게 돼서 x가 6하고 마이너스 5에서 나오겠네요. 자, 그런데 이제 여기서는 이제 반지름의 길이를 구해야 되니까 x가 6이면 당연히 이제 반지름도 이제 6인 거고, x가 마이너스 5였을 때는 이 마이너스 x좌표의 절대값이 반지름과 같아져야 되기 때문에 이때 반지름은 플러스 5가 돼야 되는 거지. 그래서 일단 이제 두 개의 원의 반지름을 찾은 거야. 자, 그럼 이제 두 번째로 해야 될 건 뭐다?
이번에는 자, 원 위에 있으면서 동시에 y 콜 마이너스 x 위에 있는 거. 그러면 그 점에 이제 교점의 좌표를 찾는 거죠. 그래서 이 경우는 y 콜 마이너스 x랑 이제 연립한다고 생각을 해주면은 자, 그러면 이제 x 플러스 4의 제곱에다가 이 y 대신에 마이너스 x를 넣으면 돼요. 그러면 마이너스 x 마이너스 5의 제곱은 x 플러스 5의 제곱과 똑같은 거네. 얘가 이제 100일이 되는 거고, 이걸 이제 정리를 해주자면 이제 2x 제곱에다가 8x 10x니까 플러스 18x가 되네요. 자, 그 다음에 이제 상수항 계산하면은 여기하고 똑같이 나와요. 그래서 자, 여기는 이제 마이너스 60 이퀄 0 이렇게 되겠고, 그래서 이걸 이제 2로 나누면은 x제곱 플러스 9x 마이너스 30 이퀄 0 이렇게 나오는데, 얘는 그냥 이제 인수분해가 잘 안 될 것 같아. 그래서 이제 근해 공식에다 넣어 볼게요. 자, 그러면 x는 2a분의 마이너스 b 플러스 마이너스의 루트 b제곱 마이너스 ac 4ac에서 플러스 432 플러스 120이 나오네. 그래서 이제 두 근이 2분의 마이너스 9 플러스 마이너스 루트 얼마입니까? 201이 나오는 거야. 좀 생소한 숫자가 나왔지? 자, 그런데 이제 이게 각각의 그러면 근은 x1은 2분의 마이너스 9 플러스 루트 201이고, 자, 얘는 이제 루트 201이 당연히 이제 마이너스 9보다 이제9보다는 훨씬 클 거기 때문에 이제 양수가 되겠죠. 그럼 이 자체를 이제 반지름으로 우리가 이제 인식해도 되겠다는 얘기고요. 그 다음에 x2 같은 경우에는 2분의 마이너스 9 마이너스 루트 201이니까 이건 당연히 음수지. 그럼 반지름으로 고쳐주려면은 절대값으로 해서 둘 다 부호를 플러스 플러스로 고쳐줘야 돼요. 그래서 여기서 나오는 두 개의 반지름이 뭐가 나온다? R 하나는 2분의 마이너스 9 플러스 루트 201이 나오는 거고, 또 하나의 반지름은 2분의 플러스 9. 부호를 조심해야 돼. 다 절대값이니까 이제 플러스로 바뀌어버리는 거야. 9 플러스 루트 201로 이제 바뀌는 거예요. 자, 그래서 이제 아까 구했던 두 개 반지름이 뭐였다? 6하고 5지. 6과 5 그리고 이 두 값을 이제 다 더해주면은 여기 이제 11 더하기, 자, 얘하고 얘를 더해주면은 마이너스 2분의 9와 플러스 2분의 9가 지워지면서 그러면 이제 루트 201만 남네요. 자, 이 꼴이 지금 이제 문제에서는 뭐야? a 플러스 루트 b인 거지. 따라서 a 값이 11이고 b가 이제 201이라는 걸 찾을 수가 있어요. 그래서 마지막으로 b 마이너스 a는 201 마이너스 11이 되니까 정확히 이제 190이 나오게 되는 거죠.